안녕하십니까. 덕후벤입니다. 버스 운전 자격시험 빈출 및 적중 예상 문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미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은 거의 다 나온다. 출제된다고 보시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한 문제 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암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리즈는 5-1부터 시작해서 5-5까지 그래서 5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통 한 편은 한 30분 정도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면이 얼어붙거나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에 감속 운행 속도는 이것도 아주 분명하게 잡아 놓으셔야 합니다. 50%를 감속하는 경우, 그 다음에 20%를 감속하는 경우, 50%를 감속하는 경우는 주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도로가 소위 말해서 결빙되었다, 얼어붙었다, 이런 상태다.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이다. 눈이 20mm 이상이 왔다. 이런 경우가 50% 감속입니다. 20% 감속은 노면이 비가 와갖고 좀 젖어 있다. 예, 이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눈이 20mm 미만 쌓였다. 약간 조금 왔다. 이런 정도에서는 20% 감속입니다. 자, 그러면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한다. 어떠냐면 노면이 얼어붙거나 20mm 이상 쌓였다 그러면 이건 뭘로 보입니까? 결빙되었다. 얼어붙었다. 50% 감속이죠. 그런데 20% 감속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것이죠. 그 다음에 30을 줄인다. 틀렸고 40을 준다. 틀렸고 얼마를 준다고요? 100분의 50. 둘밖에 없어요. 20% 감속하든지 50% 감속하든지. 그래서는 100분의 50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의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20%를 줄이는 경우 노면이 젖어 있다. 눈이 20mm 미만 쌓였다. 이 경우는 20% 감속입니다. 50% 감속, 100분의 50을 감속하는 경우는 노면이 얼어붙었다. 눈이 20mm 이상 쌓였다. 사정 볼 수 있는 시정거리, 짙은 안개로 볼 수 있는 시야거리가 100m 이하이다. 그러면 50% 감속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법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 여객의 원활한 수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 도모. 적어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면 여객자동차, 여객의 원활, 여객이라는 워딩은 나와줘야겠죠. 그리고 이런 걸 다 해가지고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뭐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한다. 이건 지금 뭡니까? 이게 도로교통법의 목적이죠. 도로교통. 예, 여객자동차라는 말 한마디도 안 나오고요. 그래서 3번은 도로교통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1조에 보면 이렇게 목적이 나와 있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서행하여야 하는 장소가 아닌 것은 도로가 구부러진 곳 서행합니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서행합니다.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서행하라고 그랬으면 서행합니다. 그런데 교차로나 그 부분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고 있다. 그럼 이 경우는 서행도 아니고 뭡니까? 일시정지입니다. 예, 교차로 쪽 부분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고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교차로나 그 부분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 운전자는 모든 차들은 교차로를 피해서 일단 피한 다음에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게 도로교통법 29조 4항의 법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34번입니다. 타이어 마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 마모 방지 뭡니까? 그렇죠. 토인이죠. 예, 앞바퀴 축을 보호하는 것은 캠버인데 타이어 마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은 토인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엔진 오버히트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조치로 적절하지 않은 것. 엔진 오버히트가 뭡니까? 지금 엔진이 과열돼 가지고 오버히트 한다는 얘기예요. 과열됐다. 이런 경우에 취할 수 있는 것은 냉각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냉각수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데 엔진을 냉각시킬 때는 엔진이 멈춘 상태에서 보닛을 연다. 지난번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를 봤을 겁니다. 엔진이 멈추지 않고요. 엔진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보닛을 열어야 합니다. 갑자기 엔진을 멈추게 되면 엔진이 소결해 버리고 달라붙어 버려요. 그래서 공회전으로 팬이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야 합니다. 팬이 냉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야 됩니다. 바로 엔진을 끄면 안 된다는 거. 냉각시킬 때는 엔진이 멈추제 돌아가는 상태에서 멈춤이 틀렸죠. 돌아가는 상태에서 보닛을 열고 계속 공회전을 좀 시켜줘야 합니다. 비상경고등을 작동시키고 가장자리로 이동하여 정지한다. 엔진을 냉각시키는 냉각수량을 점검한다. 겨울철에는 히터 작동을 중지해가지고 엔진 과열을 막아줘야 합니다.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엔진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보닛을 열어 엔진을 냉각시킵니다. 터보 차저 관리 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일 양은 반드시 시동 후에 확인한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그렇죠. 시동 전에 찍어봐야지 시동 걸어가지고 엔진이 돌아가면 오일은 전체 기계로 퍼져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찍어봐야 의미가 없죠.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오일량을 점검해야 합니다. 틀린 지문이 되겠고 정답이 되겠네요. 워밍업을 할 때 무부하 상태에서 급가속은 상간다. 맞습니다. 엔진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운행 전에 예비회전시킨다. 맞고요. 초기 시동 시 냉각된 엔진이 따뜻해질 때까지 3분에서 10분 정도 공회전 시켜주는 것이 맞습니다. 틀린 것은 엔진 오일량은 반드시 시동 전에 점검합니다. 시동 후에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시동 전에 확인합니다. 주행 중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 대응 방법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풋브레이크가 작동 안 되면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했는데 엔진 브레이크는 어떻게 합니까? 고단에서 저단으로 기어를 한 단씩 줄여가면서 감소한 뒤에 마지막에서는 주차 브레이크로 잡아당겨가지고 정지합니다. 4단에서 3단으로, 3단에서 2단으로, 2단에서 1단으로, 그리고 핸드 브레이크로, 주차 브레이크로 정지한다. 맞죠? 가장 올바른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차를 갓길 쪽으로 붙여 가드레일 등의 차체를 마찰시켜 정지시킨다. 틀렸죠? 기어 조작은 절대 해서는 안 되며 기어를 조작해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해야 한단 말입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신속히 사용한다? 지금 주차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틀렸죠? 핸들을 단단히 잡고 비상등을 켠 채 속도가 줄어들 때까지 다른 차의 기어를 운전한다. 이건 펑크 났을 때, 펑크 났을 때 조작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을 때는 아닙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고단에서 저단으로 기어를 한 단씩 줄여 감소한 뒤 주차 브레이크로 정지시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엔진 과열로 오버히트 될 때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거. 정답이 나와버렸네요. 자, 엔진 과열로 오버히트 된다. 그러면 냉각수 문제 살펴보라고 그랬죠. 냉각수 부족 맞죠? 냉각 팬이 작동 불량하다 맞습니다. 서머스택 고장 이게 지금 뭡니까? 온도 조절기죠. 그 냉각수에 있는 온도 조절기예요. 이것도 맞아요. 펜벨트의 장력이 과다하다. 펜벨트가 지금 뭘 돌려줍니까? 그렇죠. 어, 냉각수 펌프를 돌린단 말이에요. 장력이 과다하면 잘 돌아가겠죠, 오히려. 장력이 약할 때 냉각수 펌프를 잘 못 돌려줘가지고 과열한다는 건 말이 되겠지만 장력이 과다할 때는 오히려 잘 돌아갑니다. 펜벨트의 장력 과소 그러면 될 수도 있어요. 답이 장력 과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아닙니다. 네, 장력 과다 그랬기 때문에 답이 아니라고 그랬네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했네요. 답이죠. 네,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캔벨트의 장력 과다는 엔진 과열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장력 과소 그래야 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광학 토량도. 음주운전 얼마죠? 0.03%죠. 0.08을 넘으면요. 취소입니다. 면허 취소죠. 0.03에서 0.08까지는요. 여기는 정지. 음주운전은 0.03% 이상입니다. 중앙 분리대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야간에 주행할 때 발생하는 전조등 불빛에 의한 눈부심이 방지된다. 맞죠? 중앙 분리대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무를 심었다든지 여기다가 나무를 이렇게 심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이쪽에서 오는 차와 이쪽에서 가는 차가 그렇죠? 눈부심 같은 게 좀 방지될 수 있겠죠. 중앙 분리대의 폭이 좁을수록 반대편 차량과의 충돌 위험은 감소된다. 이건 잘못된 거죠. 폭이 넓을수록 이 둘이 충돌할 위험이 이 폭이 넓을수록 이 둘이 충돌할 위험이 적어지죠. 근데 폭이 좁을수록 그렇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죠. 횡단하는 보행자에게 안전섬이 제공됨으로써 여기가 이제 횡단하다가 여기서 잠깐 멈췄다가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전섬이 제공됨으로써 안전한 횡단이 확보된다. 이것도 맞는 것입니다. 중앙 분리되는 정렬 충돌 사고를 차량 단독 사고로 변환시킴으로써 사고로 인한 위험을 감소시킨다. 그렇죠. 이 두 차가 정면 충돌할 것을 저 혼자 여기를 좀 들이받고 마는 것은 단독 사고로 변환시킨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는요. 잠깐만요. 예, 틀린 거는 2번이네요. 중앙 분리대의 폭이 넓을수록 반대편 차량과의 충돌 위험은 감소한다 그랬는데 좁을수록 그랬으니까 2번이 틀렸고 잘못된 것은 그랬어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중앙 분리대의 폭이 넓을수록 반대편 차량과의 충돌 위험은 감소합니다. 야간에 대향차의 전조등의 눈부심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보행자를 잘 볼 수 없게 되는 거 어떤 겁니까? 그렇죠. 이쪽에서 오는 차, 이쪽에서 가는 차, 상대방 여기서도 헤드라이트 비추고 여기서도 헤드라이트 비추고 여기 있는 사람이 잠깐 사이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증발돼 버린 것처럼 보인다. 증발 현상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방어 운전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확인 예측 판단 과정을 이용해서 12, 15초 전방 안에 있는 위험 상황을 확인한다. 맞죠? 고속도로를 빠져나갈 때는 가능한 한 빨리 진출차로로 들어가야 하고 진출차로에 실제로 진입할 때까지 차의 속도를 늦추지 말고 주행하라. 맞습니다. 가급적 대형 차량이 전방 또는 측방 시야를 가리지 않는 위치를 잡아 주행해라. 네, 큰 차 뒤로 따라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여러 차로를 가로지를 필요가 있다면 매번 신호를 하면서 순번에 한 차로씩 옮기지 말고 한 번에 그냥 여러 차를 변경하라. 틀렸죠? 한 차로 한 차로 매번마다 신호하면서 차로 하나씩으로 가야지 두세 개 차를 한꺼번에 꺾어버리면 안 됩니다. 4번은 틀린 지문으로 옳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경제운전을 위해 가능한 한 도중에 가감속도 없이 운전해야 한다. 가감속이 없는 속도, 일정한 속도, 가하지도 않고 감도 없는 일정 속도,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속도를 일정 속도라고 한다. 다음 중 방호 울타리가 아닌 것은 교량 위에서 자동차가 차도로부터 교량 바깥으로 벗어나는 걸 방지하는 시설, 방호 울타리죠. 자동차가 도로 밖으로 이탈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방호 울타리입니다. 왕복 방향으로 통행하는 자동차들이 대양차도 쪽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기다가 중앙 분리대 울타리 쳐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리 오는 차와
여기로 가는 차가 서로 부딪히지 않고 대양차도 쪽으로 이쪽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조금 부딪혀도 여기서 다시 자리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맞는 겁니다.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예. 이런 방호 울타리가 과속 방지한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회전교차로의 특징이 아닌 것은 회전교차로 이미 우리가 몇 번에 걸쳐 봤지만 사고 위험이 적습니다. 회전교차로가요. 크다 그랬을 때 틀린 거고요. 신호교차로에 비해서 왜냐하면 회전교차로는 어떻습니까? 가다가 가고자 하는 길로 있으면 빠져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신호등도 없잖아요. 그래서 신호등 교체 비용도 같은 거 들지 않는 거예요. 신호교차로에 비해서 유지관리 비용이 적게 든다. 맞죠? 인접도로 및 지역에 대한 접근성 높여. 내가 이 길로 빠져나가려면 이 길로 빠져나가고, 예. 이 길로 빠져나가면 이 길로 빠져나가고. 여기가 내가 가려는 곳이다. 그럼 가장 접근성이 빠르죠. 그래서 접근성을 높여준다. 맞습니다. 시간이 감소되고 연료 소모와 운전자의 피로를 줄여줄 수 있다. 맞습니다. 틀린 거는요. 신호 체계가 있는 교차로보다 사고 위험이 적습니다. 그래서 회전 교차로는 신호 교차로보다도 사고 빈도가 낮습니다. 여객 운수업자가 차량 운임 및 요율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농어촌 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지자체라든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 도를 지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고 농어촌 버스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가 결정하고 마을버스는 그렇죠. 시장, 군수가 결정합니다. 이제 전세버스 주인이 결정하죠. 가까우게 계약 맺어서 금액 정해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운수업자가 차량 운임이나 요율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전세버스가 되겠습니다. 시외버스는 국토교통부 장관, 농어촌버스는 시도지사, 마을버스는 시장 군수가 결정합니다. 전세버스는요, 자기가 결정합니다. 운수업자가 결정합니다. 버스 운행 관리 시스템 BMS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답은 그냥 보이죠. 차량 상태 점검 및 통제 이것은 버스 운행 관리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아닙니다. 나머지는 BMS의 주요 기능이죠. 버스 교통사고의 주요 요인이 되는 특성이 아닌 것은 버스는 도로상에서 점유하는 공간이 큽니다. 그러므로 사고 위험도 더 많겠죠. 버스의 좌우회전 시에 회전 시에 내륜차는 승용차에 비해 작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내륜차가 승용차에 비해 크죠. 왜냐하면 내륜차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앞바퀴와 뒷바퀴의 궤적인데 앞바퀴가 이렇게 돌면 회전할 때요. 뒷바퀴는 이렇게 돌면 요게 내륜차예요. 앞바퀴의 차이다. 내륜차입니다. 그래서 이 차가 길수록 어때요? 이 내륜차는 더 크겠죠. 근데 내륜차는 승용차에 비해 적다? 더 길기 때문에 내륜차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버스 운전자는 승객들 운전 방해행위에 쉽게 주의가 분산되는 것도 맞습니다. 버스의 운전석에서는 잘 볼 수 없는 부분이 승용차에 비해서 훨씬 넓습니다. 맞죠?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버스의 회전 시에 좌우 회전 시에 내륜차는 승용차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물체와 접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는 내륜차가 크죠. 앞바퀴는 이렇게 돌았는데 뒷바퀴가 여기 서 있는 사람을 치거나 발을 밟아버릴 수가 있어요. 이 내륜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바퀴는 충분히 돌았어요. 근데 여기서 돌면서 뒷바퀴가 사람 발을 밟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뒷바퀴를 조심해야 돼요.
접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긴급 급행버스 체계 BRT의 도입 배경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왜 BRT를 도입하게 됐느냐 하는 것이죠. 교통 체증이 지속되기 때문에 긴급 급행버스 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률이 상승이 아니라 하락, 저조, 너무 느려 터져가지고 안 타려고 하는 게 버스를. 그런 것 때문에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급행버스 체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급행버스 체제를 만들려면 간선급행버스, 간선도로를 이용하는 간선급행버스나 또는 이 중앙을 이용하되 어떻게 합니까? 교차로의 신호체계를 이 급행버스가 갈 때는 파란불이 켜서 그냥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신호체계 변경을 가져와야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네, 어떻든 긴급 급행버스 체제를 가져오는 도입 배경은 기존에 있는 버스들이 너무 체증이 많이 됐다. 그 다음에 도로의 교통시설을 증가하려고 하면 새로 내릴 도로도 없고 고칠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증가가 둔화되는 거죠. 도로 및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비가 급격해요. 그래서 달리 방법이 없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간선도로를 이용한다든가 기존에 있던 1차로를 이용해 가지고 신호체계를 바꿔가면서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들이 긴급 급행버스 체계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대중교통의 이용률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걸 좀 상승시켜 보고자 하는 데서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는 맨 먼저 빠져나와야죠. 그 다음에 못 보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구해야죠. 그리고 후방 방어를 하고 연락을 하고 대기를 해야 합니다. 탈출, 인명구조, 후방 방어, 후방에다가 사고가 났다라는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119라든가 이런 데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대기를 해야 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앞지르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앞지르기 하려면은 앞차에 어디로 해야 합니까? 좌측으로 해야죠. 우측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차의 오른쪽으로 앞지르기 하지 않는다 그러면 맞는 거죠. 앞차가 앞지르기 하고 있으면 앞지르기 하지 않습니다. 시야만 확보되면 앞차량 좌우로 간 것이 앞지른다? 이거 안 되죠. 좌측으로만 앞지르기 해야지 우측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앞지르기를 한다 할지라도 내 차는 최고 속도를 범하면 안 돼요. 속도 위반을 해서는 안 된다. 속도의 범위 내에서 앞지르기 한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난폭운전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극차로 변경, 난폭운전이죠. 지그재그 난폭운전입니다. 근데 운전 미숙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차선이 이탈했다. 이것 가지고 난폭운전이라고 할 수는 없죠. 운전 미숙이기 때문에. 고의나 인식 있는 과실이 아니죠. 좌우로 핸들을 급조작한다. 난폭운전입니다. 3번은 난폭운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비, 안개, 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를 줄여야 할 경우, 아까 봤죠?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50% 줄여야죠.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50% 줄여야 합니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경우는 20% 감속입니다. 50%가 아니죠. 그래서 3번은 50 줄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 정답이 3번이 되겠고,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또 50% 감속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은 50% 감속이고 3번은 20% 감속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거리는 뭐죠? 안전거리죠. 안전거리가 되겠습니다. 편도 3차로 이상인 고속도로에서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없다. 자, 편도 3차로라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고속도로니까 이거는 추월차로 따로 빼주고, 그럼 두 개 남으니까 이거는 왼쪽 차로, 이거는 오른쪽 차로 이렇게 말하겠죠. 왼쪽 차로는 승용차가 다니고 오른쪽 차로는 화물차나 건설기계나 이런 것들이 다니겠죠. 그래서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없는 차는, 그래서 보면 그렇죠. 승용자동차는 왼쪽 차로로 다닌다. 적정히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그리고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같은 건 다 오른쪽 차로로 다닙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것. 일시정지 해야 하는 거 한번 1차에서 봤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자, 이렇게 교차로가 있습니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면 서행하면 됩니다. 근데 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and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데 좌우도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일시정지한 후에 서행해야 합니다. 또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데 교통도 빈번한 교차로입니다. 그러면 일시정지 후에 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꼭 일시정지하는 경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하시고 암기해 두시고요. 교통사고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복, 차체 측면이 진면에 접하고 있다. 틀렸죠? 옳지 않은 것이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전복은 뒤집혔다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뒤집힌 상태. 충돌은요. 앞차하고 내 차하고 이렇게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하면서 받은 거, 이게 충돌이에요. 추돌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차가 이 차의 뒤를 받은 거예요. 이게 추돌이에요. 접촉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차가 이쪽으로 와갖고 서로 옆에서 접촉이 일어나는 거, 이런 거. 차가 초월동 교행경로에다가 차의 좌우측, 좌측이든 우측이든 옆을 스치는 것, 이것이 접촉이 되겠습니다. 충돌은 서로 마주오는 차가 부딪히는 것, 추돌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뒷차가 앞차를 받은 것, 전복은 차가 완전히 뒤집어 엎어진 것, 뒤집혔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도로 위에서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이 부분도 지금 틀렸고요. 차체의 측면이 지면에 접하고 있다. 이것도 적당한 용어가 아니죠. 전복은 차가 주행 중 도로 또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뒤집혔다는 말이 나와야죠. 넘어진 상태. 이것이 교통사고 처리규칙 제2조 11호에 나와 있는 워딩 그대로입니다. 자동차 보험 및 공제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가입하자는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에 3만원에 11일째부터는 8,000원을 더한 거 정확합니다. 최고 금액은 한 대당 100만원이 최고 금액입니다. 맞습니다. 가입하자는 기간이 10일 이내면 3만원이 맞습니다. 가입하자는 기간이 10일 이내인데 20만원 틀렸습니다. 3만원이다. 4번이 틀린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를 정차시키면 안 되는 경우, 그냥 다 붙어보죠. 승객이 요구한다고 해서 고속도로에서 차를 정차시키고 승객 내려주면 안 되죠. 예. 뭐 통행료를 내기 위해서 톨게이트에서 정차했다. 경찰이 정차라고 해서 정차했다. 교통이 밀리거나 그래서 온 고속도로가 전부 다 주차장이 됐다. 그럼 뭐 갈 수가 없으니 정차할 수 있겠죠. 근데 승객이 요구했다고 해서 거기 정차하고 내려준다.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동 변속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기어 변속이 자동으로 이루어져 운전이 편리하죠. 예. 구조가 단순하고 가격이 저렴하다. 틀립니다. 쓰기는 편리하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구조는 복잡하고 가격도 비쌉니다. 그래서 특징이 아닌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작 미숙으로 인한 시동 꺼짐이 없죠. 발진과 가감속이 원활하며 승차감이 좋다. 이런 건 다 맞고 틀린 지문은 2번이 되겠습니다. 세차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차할 때 엔진룸은 에어를 사용해서 세척합니다. 기름 또는 왁스가 묻어있는 걸레로 전면 유리를 닦지 않습니다. 차체의 먼지나 오물을 마른 걸레로 닦아내면 표면의 자국이 발생하지 않는다. 틀렸죠. 네, 마른 걸레로 닦으면 반드시 거기에 흔적이 남습니다. 자국이 남아요. 그래서 이건 틀린 질문이 되고 겨울철에 세차하는 경우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맞습니다. 틀린 질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